안녕하세요. 저는 리추얼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민미를 만들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민미를 창업해서 리추얼 서비스를 준비하던 시기가 2020년 초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리추얼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루틴, 습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리추얼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예 그 개념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박람회를 여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조금 망설이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강연을 그동안 하셨던 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수행을 오래 몇십 년 동안 하셨던 수행자분들이 많이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수행을 몇십 년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현생에 어떻게 보면은 치여서 일도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관계에도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 민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메이트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처럼 민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현실을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리추얼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런 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불교 박람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에는 석가모니 붓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붓다는 인도 카팔라국의 왕자로 태어났고요.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왕이 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속세를 떠나서 깨달음을 출가를 한다면 부처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중생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스타르타의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이 스타르타가 출가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만 이 아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르타는 29이 되길 때까지는 이 세상의 추함, 더러움, 늙고 병듦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 성 밖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성 밖을 나갔을 때 붓다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어떤 늙은 병들고 좀 이 늙어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늙어갈 수 있구나. 누구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된 거는 병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병이 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엔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 그리고 병든 사람, 또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났다면 이런,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통과 근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나는 이걸로부터 해탈해야겠다. 이것을 초월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짐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되고 마침내 6년간의 고행 끝에 해탈을 하고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물론 너무 다르긴 하지만 저희 민미가 창업한 이유도
저희가 좀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괴로웠기 때문이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면서 좀 발버둥을 쳤기 때문인데요. 어, 감히 석가모니의 깨달음과는 비할 수 없지만, 어, 저희도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굉장히 괴롭죠. 그때는, 아, 너 대학만 가면 괜찮아. 대학만 가면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학에서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아, 취업만 하면 돼. 취업하면 너 맘대로 할 수 있어. 이제 그땐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니까 또 거기에서는 고통과 또 일이 잘 맞지도 않고 힘들고 그런 다양한 번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 회사가 나와 맞지 않는 걸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은 그땐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모든 내가 꿈꾸던 상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여겼던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이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는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회피를 하게 됩니다. 고통으로부터 좀 도망가는 그런 액션을 먼저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모임을 더 많이 만든다든가 일단 내가 지금 당장 괴로워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신경을 쓰지 않게끔 할 수 있게 좀 굉장히 내 주의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또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여행과 관련된 회사였기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떠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행복을 느끼긴 했어요. 잠시 동안. 하지만 문제는 다시 일상에 돌아오면 괴로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반복하면서, 아, 이렇게 괴로움을 직면하지 않으면은 다시 괴로움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 그러면 이제 좀 내 괴로움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괴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다양한,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 심리 상담 같은 프로그램들에 참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도 수련을 하고, 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인도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윗바사나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코스에 등록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괴로움의 근원, 내가 왜 괴롭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저는 주로, 어딘가에 떠나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수련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7일 동안 하고 난 직후에는 마치 내가 정말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탈한 것처럼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일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분명히 괴로움이 내가 다 초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괴로움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패턴들이
사실 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뭐 그게 여행이든 혹은 뭐 요가 리트릿이든 뭐 명상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든 어떤 것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제 시도하고 굉장히 새로워진 내가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일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변화를 겪어도 내 일상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용수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듯 그 시간이 뭐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그 괴로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크게 배웠던 거는 '아 내가 일상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내 일상에서 그 변화가 스며들어야지 정말 내가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민미를 창업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나 되게 좋아졌어. 나 되게 나를 만난 것 같아.'라는 기분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민미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나를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사람들이 나답게 살면은 사실 어느 정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사실은 길러질 때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어, 굉장히 다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입받게 되고 또 굉장히 그렇게 주입받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비슷비슷하게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좀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인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친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되진 않았나?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지런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미워하게 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나다움을 찾고 내가 어떨 때 가장 나답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은 나는 규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대신에 내가 내 리듬에 맞춰서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삶을 살아갈 때 편하고 조금은 덜 괴롭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컨디셔닝 된 채로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평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태도에 대해서 좀 나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20대 후반까지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왜 저렇게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하겠지? 저렇게 할 때 왜 이렇게 난 너무 힘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다행히도 다양한 그런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다른 거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렇게 내가 태어난 모양대로 살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좀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해방을 느낀 측면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지? 쟤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남들이 못마땅하는 시선이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은 뭐 이런 모습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인 걸 어쩌겠어.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힘을 기르고,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 마음의 어떻게 보면 근육이 필요한데,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 수련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일상에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내 마음의 근육을 꾸준히 훈련해 주지 않았다면은 '아 맞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지. 맞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난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다시 괴로움의 굴레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데 매일매일 꾸준히 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 주면은 '어 어쩔 수 없지.'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알아차리고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꾸준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운동 같은 경우에도 쪼끔만 쉬어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운동을 해 주는 게 중요한데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번뜩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리추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추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추얼이라고 여겨지는 활동들이 있죠.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 뭐 책 읽기, 뭐 뭐 산책 이런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리추얼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활동들인데 민미에서는 사실 이렇게 특정한 활동으로 리추얼을 정의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명상이나 요가, 뭐 달리기, 독서 같이 이미 리추얼로 많이 알려진 활동들도 민미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일상적인 활동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하나씩 리추얼 라이프 실천하기, 뭐 매일 한 번씩 행복한 순간 알아차리기, 뭐 매일 나의 소비 일기 쓰기, 뭐 하루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뭐 하루 30분 공부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고 옛날 같았으면 저게 리추얼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법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리추얼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활동 그 자체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리추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리추얼, 그 활동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매일매일 커피 마시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커피 내려서 마시고 그냥 뭐 멍 때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습관 혹은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고 의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부터 원두를 뭐 가는 과정, 원두를 내리는 과정,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서 그 행위를 한다면은 똑같은 그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또 리추얼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있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에 그 알아차림이 있는지, 그 행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게 리추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재미있는 리추얼 중에 좀 소개를 드리는 리추얼은 민미에 있는 리추얼 라이프라는 리추얼인데요. 이 리추얼은 매일 나의 공간을 둘러보고 나에게 필요가 더 이상 없는 물건을 버리는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냥 내가 뭐 산 것들, 받은 것들, 혹은 매일매일 별 의식하지 않고 쌓이는 것들로 둘러싸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쉬운데요. 이 미니멀 라이프 리추얼을 하게 되면은 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의식적으로 둘러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면 예전에 샀던 물건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전혀 내가 사놓고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왜 샀을까? 이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물건을 샀지? 이때 나는 마음이 조금 헛헛했구나. 그래서 이 물건을 사서 뭔가 그때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비워냄으로써 다시 어떻게 보면 내 일상, 내 공간을 순환시키고 내 공간을 조금 더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어, 나를 어떻게 보면 충만하게 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리추얼인데요. 이런 식으로 물건과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습관들을 알아차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알아가고 좀 나와 좀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추얼이 좋다는 건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추얼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뭐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은 꾸준히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어려웠고, 민미를 같이 하고 계시는 많은 메이트 분들도, 혼자 하면, 혼자 해도 좋지만, 심지어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서 또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추얼이란 게 혼자 해도 좋지만, 사실 같이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불교에도 승단이 있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도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들한테 너 혼자 수행해. 이런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혼자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승단을 만들어서 같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수행을 하게 했던 것도 사실 이 리추얼을 할 때 이 커뮤니티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추얼을, 자기만의 리추얼을 이미 가지고 있는 리추얼 메이커가 있고요. 이 리추얼 메이커와 함께 자신의 리추얼을 만들고 싶어 하는 리추얼 메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추얼 메이트로서 여러 달 동안 리추얼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할 에너지를 얻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는 리추얼 치어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추얼 메이커분들, 그리고 리추얼 치어리더분들, 리추얼 메이트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리추얼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 리추얼 커뮤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 민미 커뮤니티는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고 응원하고 연대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모두 대부분 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이 이겨야지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사실 많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나답게 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굳이 뺏어올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것을 뺏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나도 더 잘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추얼 커뮤니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미에서 사실 처음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는 리처를하면은 저 사람 그림은 왜 이렇게 잘 그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림 못 그릴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뭔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은
내 그 비교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는 사실은 리추얼에서는 뭔가 점수도 없고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해서 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더 리처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고 나는 왜 이런 비교를 하는 걸까라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거기에서 깨달음이 많은 경우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추얼에서도 내가 비교를 했구나. 이 비교하는 마인드가 내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비교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러면서 이 알아차림이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내가 이제 이 민미 커뮤니티 안에서만큼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더 서로 잘 되게끔 연대를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작은 민미 커뮤니티에서 이 좋은 경험을 느끼면 이게 이 커뮤니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일상생활로도 퍼져나가서 내 삶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응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리추얼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완벽주의, 그러니까 정말 이 완벽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분 동안 명상을 하는 리추얼을 제가 리추얼 메이커가 되어서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한 2주차 정도 되면은 20분 명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20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 2주차부터 점점 사라져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아니 20분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5분만 해도 되는데 왜 20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 버리는 걸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전략을 바꿔서 20분 명상 안 하셔도 돼요. 5분만 해도 되고 정말 바쁠 때에는 1분만 하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도한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거다. 어, 조금이라도 시도한 나를 칭찬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신기하게, 조금씩 조금씩, 인증률도 높아지고, 뭐 1분이라도 했지만 그래도 원래대로라면은 20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1분이라도 한 나를 칭찬할래요. 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정말 신기한 게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있었구나. 사실 나한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나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윈미 리추얼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들이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한 가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 나 오늘, 집에서 버스 정류장 걸어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그때 되게 행복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에 감사했어. 이렇게 아주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다 보면은, 내가 너무 나한테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좀 강요하고 있었구나, 강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좀 리처를 할 때 저희는 좀, 어, 굉장히 사소하게 시작을 해라.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리처를 인증 올릴 때에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올려야 된다. 뭔가 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지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기 쉬운데 그런 것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라.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제 얘기를 좀 나누자면, 저도 처음에는 나조차 몰랐는데, 그렇게 잘 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명상 리추얼 메이커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왠지 내가 리추얼 메이커인데 명상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명상을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멋진 깨달음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어, 예전엔 굉장히 즐겁게 하던 명상이었는데, 이 리추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명상이 너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지? 예전엔 즐거웠던 게 지금은 왜 즐겁지 않지? 라고 돌아보다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리추얼 메이커니까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 또한 이 완벽주의, 이 강박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되게 대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잘하게 되고, 더 편하게 되고, 더 좀 리처를 하는 것 자체, 그 활동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추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가볍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상과도 같은 단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 완벽하다는 것은 사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건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완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허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그 완벽하지 않음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실제로 민미를 같이 하고 계신 메이트 분들도 아, 이 완벽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불완전해도 불완벽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리처를 매일매일 수행하면서 또 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24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 하루에 얼마나 몇 분 정도 정말 나에게 주의를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이 내면이 아닌 바깥에 주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리추얼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향했던 주의를 단 10분이라도 나의 내면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추얼이라고 굉장히 특별한 뭐 명상, 요가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들도 그게 알아차림과 함께라면, 내가 그 주의가 나한테 와 있다면 충분히 리추얼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추얼을 할 때에는 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잘하려는, 너무 완벽하게 리추얼을 잘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가장 하찮게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혼자서 계획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정말 이 불교에서도 도반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 게 훨씬 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쉬운 길인 것처럼 이 리추얼도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나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리추얼을 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리추얼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다면 또 민미에 있는 다양한 리추얼을 통해서 리추얼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추얼을 통해서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리추얼을 통해서 나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